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 이사장이 벌써 이제 재반박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고, 이 해당 언론사인 KBS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 내용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짧게. 한마디로 성격을 규정을 하면 약한 고리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명예 전쟁이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명예 전쟁이 시작이 되어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국 그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제기됐던 문제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이 끄트머리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이거의 진위가 어떻게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한쪽의 속칭 이른바 기레기로 낙인 찍히느냐, 아니면 다른 한쪽의 속칭 음모론자로 낙인 찍히느냐, 이렇게 어떤 물러설 수 없는 거의 명예전쟁 상황으로 와버렸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분석해 주셨어요. 예, 저는 뭐 우선 취재윤리 그리고 이제 보도윤리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됐죠. 근데 취재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역시 그 권력과 언론은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네. 그건 뭐 언론일 뿐 아니고, 그래서 지나친 말하자면 유착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이번에 진상 조사를 한다니까 그건 뭐 규명되는 것이 맞겠다. 둘째,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보도 윤리와 관련해서는 그건 뭐 알릴레오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의 알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노상 그 인터뷰 당해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 전혀 그 취지와 관계없이 보도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이번에 KBS도 그렇고 알릴레오도 그렇고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겠다. 네, 좀 전에 이제 언론과 권력 간의 어떤 바람직한 긴장 관계, 그다음 또 보도 윤리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 해당 인물 김 씨의 증언을 KBS가 그 수사기관이 검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동관 전 수석이 그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이제 갈라서 말씀해 주셨는지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걸 받아서 취재윤리 부분에 이게 쟁점이 돼야 됩니다. 자,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 사실은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 기자는 또 확인은 취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취재 어떤 그 윤리고 의무이죠. 자, 그러면 확인 취재의 대상에 그러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근데 검찰이 그걸 확인해 준다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언론 학계에서 토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의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도 윤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영상에도 나오던데 그 알릴레오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자 KBS가 바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거기에 뭐라고 밝혔냐면, 김 씨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적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확인 취재를 들어간 건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도윤리 문제가 제기가 돼요. 자, 그럼 확인 취재한 결과가 기사에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게 이제 그 보도윤리에 해당이 되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검찰은 그 공방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었을 뿐입니다. 판정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만약에 검찰을 통해서 확인 취재를 한 내용이 있다면, 내지 확인 취재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기사 안에 보도가 됐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KBS가 9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두 꼭지를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검찰이라는 그러니까 그 검찰을 통해서 확인했고 검찰은 뭐라고 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확인 취재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왜 그럼 보도에 담지 못했느냐, 안 했느냐, 못했느냐. 자, 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KBS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검찰도 언론의 취재원인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런 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긴장 관계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언론도 취재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다 취재해봤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나 검찰처럼 일방적으로 사실은 우위에 서 있는 갑이에요. 왜냐,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취재가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물론 친할 필요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예에 비추어 보면은 그 김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뭐 얘기한 거를 검찰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 하고 확인하는 거기까지는 뭐 저는 충분히 그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제 여기 가보니까 뭐
통째로 무슨 그 알릴레오 뭐 이런 저 내용을 갖고 있더라든가 검사가 그렇죠 검사가 그리고 또 저 KBS 인터뷰한 내용도 뭐 다 거기 인터뷰했던 내용까지 예. 알려주고 이렇게 다 털어봐라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한다니 이거는 좀 그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그건 물론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그 규명이 되겠죠. 제가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유출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잠깐 이거 하나만 좀 첨언하면 지금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내용이 근거가 아니라 KBS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무엇인가를 확인을 했다면 그 무엇인가라도 기사에 담겨야 되는데 안 담겼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를 하냐면 그 두 꼭지 중에 한 꼭지의 맨 마지막 기사의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기사에.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러면 KBS가 왜 질의를 했냐면 조국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법무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보도 자료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나 정경식 교수 측의 그러니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국 법무부나 정경식 교수 측에 질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대목은 나오는데 검찰에 확인한 내용은 일절 언급이 없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입니다. 네, 이 유시민 이사장은 또 인터뷰의 그 음성 파일을 김 씨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음성 파일을 푼 이 한글 파일만 김 씨 변호인에게 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이 이제 검찰과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 그래서 유출 경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역시 어떤 그 진상 조사 차원에서 이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현재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유출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죠? 네. 일차적으로. 근데 그 법조 내부의 그 통상적인 여러 관행을 보면 물론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 많은 팩트들이 또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대체로 또 이 언론사 기자들하고 또 되게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할 일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어쨌건 초기에 KBS에서 그 알릴레오에서 말하자면 보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바로 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겠다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또 의구심 중에 하나는 뭐 여권이랑 뭐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뭐 여권에 몸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사실 뭐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 자세를 낮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구체적 팩트는 뭐 그건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도 네. 태도는.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것이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있는 KBS를 길들이겠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공보준칙 지금 그 강화와 관련한 그런 그 어떤 이 논의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이런 걸 몰아붙이는 거라면 그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조사에 맡기고 이제 그 뒤에 이거를 더 이상 뭐 논란을 안 벌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그 녹취록 전문이 어떤 그 다른 언론사 이제 쭉 그 제공이 된 부분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을 하면 김경록 씨의 변호인이 뭐 기자들한테 어떤 뭐 뿌렸다고 해야 될까요? 제공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요. 일단 네.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마지막 체크는 이걸 하면 되는 거죠. 변호인이 그러면 당연히 김경록 씨가 오케이, 그러니까 뿌려도 된다라고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뿌린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건 김경록 씨의 의사가 되는 것이고 이 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저희도 이제 과거에 그런 그 이런저런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어떻게 나갔지? 전문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빚어진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의 이제 이야기 대화 중에 네. 답변 중에 충분히 길들여진 KBS 이런 표현은 이전 수석의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거로 예, 좀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번 과정에서 보면 그 유 이사장이 김 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 조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건 또 이제 반대로 보면 KBS도 1시간 가량 그 김 씨를 인터뷰한 이후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같이 또 뭐 그렇습니다. 이양대립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흔히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 당해본 분들 중에서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었지만은 인터뷰는 뭐 한 시간 했는데 한 두세 마디 나가면서
그 전체 취지에 자기네 말하자면 보도 취지에 맞는 것만 딱 갖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사의 근데 주제 보도 그렇죠. 자기네 아이템에 취지에는 맞는데 제가 말한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는 약간 그 빗나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신감이 크죠. 근데 이를테면 뭐 저 방송은 1분 30초 보도하고 한 꼭지에 2분 보도하고 하니까 짧아서 그렇다 있을 수도 치지만은 네. 우리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거를 정보에 반영할 수 있고 아니면 보도한 다음에 20분 나머지 부분은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대화 내용에서도 그 증거인멸은 한 게 맞다. 내가 법적 지식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까지도 계속 말리면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유도하는 부분 같은 거는 그거는 뭐 이 자료의 유출 경위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릴레오에서 예. 밝힌 거는 총 어떤 녹음된 분량이 1시간 20분쯤 된다는 거고요. 그걸 20분으로 줄여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알릴레오에 내보냈는데 자, 악마의 편집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발언자의 어떤 발언의 의도와 발언의 맥락이 있는데 특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내보냄으로써 이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왜곡시켜 버릴 때 그렇죠. 잘못된 인식을 줄 때 이제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알릴레오 부분을. 그러니까 이 김경록 씨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대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만지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또 경위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증거인멸 취지나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걸 왜 뺐느냐.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증거인멸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김경록 씨의 발언이 결정적인데 이걸 왜 뺐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다. 근데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제가 예.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알릴레오를 다시 들어봤더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경위를 쭉 설명하다면 김경록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는 대목이 나와요. 알릴레오가 틀어둔 편집된 어떤 오디오에. 자 그러면 김경록 씨가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결국은 나는 정경심 교수가 이걸 도와달라고 해서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했고 이게 용량이 커서 들고 왔는데 돌아서 보니까 아 내가 늪에 빠졌구나. 그럼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김경록 씨가 결과적으로 제가 증거인멸을 했더라고요. 라고 하는 발언의 취지를 감추기 위했다면 네. 굳이 이 대목을 왜 넣었을까? 이건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왜 그게 악마의 편집이냐 아니냐는 논란 저 본인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인터뷰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본인이 또 입장을 이제 밝히겠죠. 근데 그 첫째는 저는 우선 지금 매우 중요한 증거 인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 자체가 전 적절치 않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적했지만 둘째, 이 본인도 어쨌건 뭐 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변호인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인터뷰 괜히 했다. 네. 자기 저 취지와 달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그 지금 김경록 씨가 뭐 내가 저 증거인멸을 하려고 범의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교사한 이 우리 조국 장관 부인이 증거인멸을 하라는 의도를 갖고 이걸 이렇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그냥 그 시킨 대로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전체적인 이 범죄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니, 조금 전에 잠깐만요. 그럼 저도 하나만 잠깐, 그러니까, 얘기 잠깐만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자막 속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김경록 씨가 오늘 오전 11시 좀 넘어서 그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보낸 건데요. 카톡 내용인데 인터뷰에 후회가 없고 편집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밝힌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뭐 악마의 편집이 있었는데 그 만약에 이게 1분 20초 분량 1시간 20분인지 1시간 30분인지 뭐 2시간 분량 잘 모르겠으나 그 긴 인터뷰 내용에는 보면은요. 뭐 크게 주제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김종배 평론가 얘기했던 것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악마의 편집이지만 별도의 주제가 1주제 있고 2주제가 있고 3주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에서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다라는 어떤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주제,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 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주제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김경록 씨의 발언의 취지와 맥락 이걸 틀어버렸느냐 안 틀어버렸느냐 저는 거기서 뭐 늪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는 이게 틀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알릴리오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유시민 이사장이나 대담자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동관 전 수석께서는 의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알릴리오에 나온 방송을 다시 전해드리는 건데 지금 어떤 법적인 견해로 조수진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죠. 의도성이 고의성이 중요한 것인데 네. 지금 김경록 씨가 밝힌 전후 과정과 경위를 보면 의도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없앤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들어주냐면 김경록 씨 이런 얘기예요. 검찰에서 이걸 갖고 오라고 해서 왜 갖고 오라고 하나? 자기는 의아했다.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러면서 없애라고 했으면 없앴을 텐데 누가? 정경심 교수가 없애라고 하면 없앴을 텐데 없애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없애지도 않았다. 네. 그럼 결국 인멸한 건 아니지 않느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알릴리오는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그 계속해서 이분의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건 취재 윤리 차원에서도 그래요. 뭐냐면 이분은 지금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미 검찰에 가서 그 변호사 입회 아래 임의 진술 형태로 강압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어제도 또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에 통화 기록 조회가 돼 있는 문자 메시지에 나 그거 치우러 간다. 근데 그게 지금 뭐 치우러 간다가 뭐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하는 건 그건 둘째 치고 제가 왜 자꾸 이 사람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종범이잖아요. 교사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원래 시킨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지금 이분의 증언이 어쨌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뭐 후회한다 그랬다가 오늘 뭐 안 한다 그랬다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뭐 어쨌건 카톡으로 보냈다니까 개인적으로 보낸 거니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도 그렇거니와 지금 일관된 무슨 진술이 없을 때 그 법원은 그럼 저는 이제 그 통상적인 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은 뭘 믿냐 하면 변호사 입회 아래 임의 진술한 얘기를 그것이 바로 네. 그 잠깐만요. 통상적 법리다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한번 저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KBS 보도 두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꼭지는 코링크와 관련된 그 언급이고요. 김경록 씨의. 네. 또 한 꼭지는 WFM과 관련된 언급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알릴레오에서는 WFM과 관련된 김경록 씨의 발언은 오디오로는 나가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해요. 근데 코링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KBS에서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해서 김경록 씨 오디오를 따가지고 그 기사에 녹여서 틀어준 대목하고 알릴레오에서 틀어준 대목하고 워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예. 워딩까지 똑같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김경록 씨가 그 이야기를 또 검찰 가서도 거의 똑같은 차원에서 아마 진술을 했다고 본다면 김경록 씨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논외로 쳐요. KBS가 해석한 부분과 유시민 이사장이 해석한 부분이 거의 180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김경록 씨의 발언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 보도를 한 당사자들의 해석의 문제이냐. 이거 그러니까 논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요즘만 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 잠깐 이제 이야기 이제 진중하게 가는데요. 이전 수석도 말했었고 김평론가도 얘기한 용어 중에 좀 헛갈리는 게 있어서 헛갈리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꼭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어요. 멈출 수 예. 있었는데 네. 보통 방송 기사에서 하나의 리포트라든지 하나의 그 기사에 대해서의 하나를 읽는 단위를 꼭지라고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공히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용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근데 그렇다면요. 설명이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인터뷰, 그러니까 알릴레오가 김경록 씨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요. KBS란 매체가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 대략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그 이상의 인터뷰 분량인데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선 대략 20분 정도가 편집 방송이 됐고요. 그 한 매체 방송에선 뭐 표현대로 두 개의 기사 대략 한 3분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개의 어떤 전문 인터뷰 녹취록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제가 볼 상황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오늘 오전에 나온 게 이제 KBS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니까 담당 부장이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를 하면서 예. 사내 게시판에 그 김경록 씨와의 KBS 인터뷰 직원, 예. KBS에서 인터뷰했던 저 녹취록 전문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보직 사퇴를 했다.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된다면 그 KBS에서 김경록 씨와 했던 인터뷰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가 나눈 어떤 인터뷰 녹취록은 이미 뭔가 저거 뭐 그 언론사이트니까 제공이 됐다고 이미 공개가 된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김경록 씨가 KBS에서 인터뷰에서 그다음에 알릴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대조를 하면 네. 김경록 씨의 발언의 취지 그다음에 김경록 씨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던 당시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금방 교차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굳이 뭐 그 추측할 이유도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알릴레오와 KBS를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네. 뭐 검찰이 그 뭐 모든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이제 가려지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무슨 진술했는지 정확히 다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죠. 그것도 추정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건 지금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건 뭐냐면 저는 유시민 그 이사장 같이 말하자면 그래도 당대 논객이신 분이면 이건 사실 혼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지금 뭐가 진실인지 이 혼란스럽잖아요,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검찰은 뭐는 맞고 뭐는 아니다. 다 지금 못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공보 조치 예, 강화하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반문을 아니, 던질 제가 수밖에 이렇게만 할게요. 없는데. 이거 더 길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에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멈출 수도 뭐냐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그 말하자면 이제 기소를 하면은 그 공소장이랑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 네. 거기엔 100% 네. 동의하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혼란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상황 인식이라면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수많은 언론 보도도 전부 다 혼란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제가 볼 때 혼란 행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보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오보라고 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그거는 배제를 하고 본다면 그게 혼란 행위이냐? 이거는 사실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